여러분 안녕하세요. 다현쌤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38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영세와 면세 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는 123쪽 봐주시면 됩니다. 14번 다음 중 면세가 아닌 것은 자, 1번 항공법에 따른 여객 운송 용역, 2번 도서와 신문, 3번 연탄과 무연탄, 4번 우표 인지 증지 복권. 자, 면세 아닌 것은 1번이죠. 자, 우리 면세를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미가공 식료품 면세 쪽으로 들어가죠. 자, 특별히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이 들어가고요. 예를 들어 내가 딸기를 구입했다라고 하면 면세 쪽으로 들어가고요. 딸기잼 이렇게 가공한 식료품을 구입했다라고 하면 과세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보험, 금융, 그 다음에 교육, 병원 이러한 것들도 면세 쪽에 들어가는데 교육에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 운전면허학원 있죠. 운전면허학원은 과세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학원비에 부가세가 붙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원은 주의하실 점이 성형수술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또 부가세가 붙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5번 볼게요. 자, 면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면세가 아닌 것 찾아주시면 돼요. 1번 주택과 그 부수 토지의 임대 용역. 자,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 운송 용역, 연탄, 무연탄, 금융, 보험 용역. 자, 여기에서 면세가 아닌 것은 2번 고속철도입니다. 자, 우리 KTX, SRT 이러한 것들 있죠? 부가세 다 붙고요. 그리고 택시. 자, 택시 부가세 붙고 우등 고속버스.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항공기 있죠? 항공기 이러한 것들은 부가세가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부가세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는 시내버스 또는 시외버스 이러한 것들 부가세 안 붙고요. 또 저희 지하철 있죠? 지하철도 붙지 않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참고로 우리 주택이랑 그 부수 토지의 임대 용역 있죠. 자, 우리 주택이랑 토지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토지. 자, 땅. 자, 땅을 사고 팔았다라고 하면 매매죠. 토지의 매매는 무조건 면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를 임대, 빌려줬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과세 쪽으로 들어가요. 자, 그런데 1번을 보시면 주택과 그 부수 토지의 임대 용역은 면세 쪽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토지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다. 주택은 사람이 주거하는 공간이죠. 그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세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부분 주의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이다라고 했을 때, 자, 건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상가 건물이랑 사람이 주거하는 주택이랑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건물 매매는 사고 파는 거는 과세로 들어갑니다. 자, 근데 다만 예외적으로 우리 그냥 일반 국민주택 규모라고 해서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매매했다라고 했을 때는 면세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임대를 했다. 자, 임대는 만약에 상가를 빌려줬다라고 하면 과세 쪽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주택을 빌려줬다라고 했을 때는 면세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따라서 일단은 건물, 상가를 매매하거나 임대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과세 쪽으로 들어가고요. 네, 만약에 주택을 빌려줬다라고 했을 때 면세, 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매매일 때는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일 때 면세 쪽으로 들어가고요. 한 25평 정도 돼요. 근데 만약에 25평 초과하는 주택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또 과세 쪽으로 들어가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문제가 막 그렇게 디테일하게 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일단 우리 사람이 주거하는 공간인 주택 있죠. 이 주택은 웬만하면 면세 쪽으로 들어가더라.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은 16번 한번 볼게요. 자,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 1번, 국내 거래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1번 바로 나왔죠. 우리 국내 거래도 영세율이 있습니다. 자, 우리 원래 영세는 예를 들어 뭐 한국에 있는 삼성전자가 미국으로 수출을 한다 라고 했을 때 부가세를 0% 붙이겠다라고 해서 영세율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수출하는 걸 직수출이라고 하고요. 당연히 0%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삼성이 미국 쪽으로 뭐 휴대폰이라든지 노트북을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협력사가 필요하죠. 원재료를 조달을 해줄 협력사가 필요한데 이 A라는 업체가 삼성전자가 수출할 수 있도록 어쨌든 도움을 줬죠. 자, 그래서 얘들 간의 거래도 0% 영세율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자, 2번. 면세 취지는 부가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맞죠? 그죠? 자, 부가세의 역진성. 자, 우리 원래 세금 있죠, 여러분? 뭐 부가세라든지 소득세 이러한 것들은 소득이 높은 사람이 세부담을 많이 지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부가세는 소득과 관련 없이 무조건 물건 금액에 곱하기 10%를 해서 부가세를 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물건 가격이 100만 원이다. 그럼 부가세는 10,000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월급이 100만 원이다. 라고 해도 부가세 10,000원 내야 되고요. 내 월급이 1,000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에도 동일하게 10,000원을 내는 거예요. 그럼 소득 대비 누가 부담을 더 많이 지죠? 소득이 적은 사람이 부가세를 더 많이 부담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세부담의 역진성이라고 합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이 세부담을 많이 낸다. 라고 해서 역진성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아예 세금을 매기지 말자. 자, 세금을 매기지 않으면 100만 원 버는 사람도 세금을 부담하지 않았죠. 1,000만 원 버는 사람도 세금을 부담하지 않았죠. 자, 따라서 면세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고, 자,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물건에 대해서 면세를 적용하면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거두지 못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뭐 미가공 식료품이라든지 또는 교육, 보험, 그 다음에 병원 가는 거,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초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 있죠? 그런 경우에는 부가세를 붙이지 말자라고 해서 면세를 도입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국외에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자, 4번. 상가 부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도 부가세가 면제된다. 자, 우리 토지 매매는 주택이던 상가던 상관없이 무조건 면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자, 영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 1번. 영세율 제도는 소비지국에서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하기 위한 제도이다. 맞죠? 일단은 쭉 읽고 설명드릴게요. 2번.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우리 방금 국외에 용역을 제공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수출로 봅니다. 그럼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보셔야겠죠. 3번. 외국 법인의 국내 거래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주의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한다. 맞고요. 국내 거래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 아까 봤죠. 삼성전자의 협력 업체들도 삼성전자가 수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기 때문에 영세율 적용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 문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삼성으로 계속 설명드릴게요. 삼성에서 미국으로 휴대폰을 수출합니다. 갤럭시를 수출하는데, 자, 우리가 수출하게 되면 우리 한국은 물건을 생산한 생산지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휴대폰을 소비하는 나라는 미국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하는 한국에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출했다라고 했을 때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요. 미국에서도 부가세라는 제도가 있겠죠. 미국에서 세금을 매기도록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내가 수출하는 물품인데 100만 원에 10%를 곱해서 11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110만 원으로 미국에다가 수출을 했어요. 근데 미국에도 부가세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세금이 한 번 더 붙겠죠? 그러면 휴대폰 가격이 어때요? 더 올라가죠. 그러면 한국의 물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어때요? 세금도 두 번 붙었죠. 그래서 이중과세를 방지를 하고 그 다음에 가격 경쟁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영세율 제도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상호주의 설명을 드릴게요. 상호주의. 자, 우리 한국에 미국 법인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에 한국 법인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한국이 캐나다에 수출을 할 때 이 미국에서 0% 영세율을 적용을 해줬어요.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미국이 일본 쪽으로 수출할 때 0%를 적용해 주겠다. 이거를 상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해줬으면 우리도 같이 0%를 적용해 주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8번 볼게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 자, 1번.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공급하는 수출용 재화. 우리 내국 신용장이랑 구매 확인서라는 게 나오면 삼성전자가 수출할 수 있도록 국내 협력업체가 제공을 했다. 자, 이때도 영세율 적용을 해주겠다라고 했었죠. 자, 근데 이때 서류가 필요합니다. 국내 거래기 때문에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일단은 발급을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삼성이 수출했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할 수 있도록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 둘 중에 하나를 갖추고 신고를 해주셔야 영세율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얘들 의해서 공급하는 재화도 영세율로 인정을 합니다. 자, 2번.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 계약을 했고 재화를 수출했다라고 했을 때도 영세율 인정을 하고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가능하죠. 예를 들어 뭐 현대건설이 싱가포르에 가서 호텔을 지어줬다. 이거 용역이 공급이죠. 이러한 경우에도 부가세 0%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4번 문장은 좀 잘 봐주셔야 돼요. 자, 수출업자가 타인의 계산으로 대행 위탁 수출을 하고 받은 수출 대행 수수료. 자, 우리 기업이 수출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A라는 기업이 미국으로 수출을 하려고 해요. 자, 만약에 직접 수출하면 직수출이라고 해서 영세율 적용을 하죠. 자, 근데 저희가 수출하는 방법을 좀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중간에 맡깁니다. A가 B라는 수출 대행하는 업자한테 맡겼어요. 그리고 수수료를 한 10만 원 정도 제공을 했습니다. 그럼 이들 간의 거래도 영세로 봐야 되냐? 아닙니다. 자, 얘들 간의 거래는 수출 대행을 한 거기 때문에 국내 거래로 보고요. 과세, 부가세 10%를 매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수출 대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과세로 봐주셔야 되고요. 특히 영세율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볼게요. 자, 영세율 적용받을 수 없는 사업자는 1번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업자, 2번 위탁 판매 수출업자,
자, 수출품 생산 후에 외국으로 반출하는 사업자, 수출을 대행하는 수출업자. 자, 4번. 우리 수출 대행 수수료는 과세로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번에는 과세 표준으로 넘어갈게요. 자, 과세 표준이라는 거는요, 쉽게 말씀드리면 매출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과세 매출액과 영세 매출액 두 개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자, 여기에서 면세는 빠집니다. 면세 매출액은 빠져요. 왜냐하면 세금이 없거든요. 세금이 없기 때문에 과세 표준에서 빠집니다. 자, 그러면 내용 한번 볼게요. 20번. 자, 2021년 2기 예정 신고 기간의 자료다.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자, 자료가 굉장히 많죠. 자, 맨 밑에 보면 납부세액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부가세 신고 구조를 가지고 계산을 해주셔야 되고요. 저는 바로 옆에다가 적어 볼게요. 자, 우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면 납부세액이 나왔던 거 기억나요? 부가세 구조죠? 자, 위에는 금액을 쓸 거고요. 바로 옆에는 부가세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맨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납부세액은 250만 원이래요. 250만 원. 자, 여기에서 우리가 역산해서 과세 표준을 구해보는 거예요. 자, 발급한 세금 계산서 중에 영세율 세금 계산서의 공급가액은 200이래요. 그러면 매출 영세 쪽에 200. 자, 근데 영세는 부가세가 없죠? 0. 자, 그 다음에 매출 및 매입과 관련된 영세율 거래는 없다. 다른 건 없고. 자,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물품은 공급 가액 1550, 부가세는 155만 원. 자, 그럼 1550. 부가세는 10% 155만 원. 자, 그런데 이 중에 거래처에 선물용으로 매입한 물품이 50만 원에 5만 원이 있대요. 그럼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지 못하죠. 그죠? 그러면 50만 원이랑 5만 원을 빼주셔야겠네요. 자, 그러면 결국에 매입세액은 150만 원이라는 거죠. 150. 자, 그러면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매출 부가세가 나오겠죠. 그죠? 자, 두 개를 더해 보니까 부가세는 400이 됩니다. 400. 자, 그럼 금액은 얼마였다라는 얘기예요? 4천만 원이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가세 표준을 물었기 때문에 금액을 봐주셔야 되고 영세와 가세를 더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4,200만 원. 정답은 3번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역산을 해서 풀어주셔야 되고요. 자, 제가 밑에 해설지에 조금 더 깔끔하게 적어둔 게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영세율 빵원이고요. 공급가액은 200. 자, 그 다음에 매입 쪽에 155만 원의 불공은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빼고 매입 세액의 합계액은 150. 납부세액은 250.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매출 세액은 400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역산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과세 쪽은 4천만 원이다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결국에는 매출, 과세와 영세 두 개를 더해 주시면 과세 표준이 나오기 때문에 4,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1번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자, 과세 표준이라는 거는 매출 세액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매출 금액으로 봐주시면 되고 매출 금액이다 라는 것은 이제 부가세를 납부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거 1번 할부 판매의 이자 상당액. 자, 바로 정답 나왔고요. 우리 할부 판매하면 이자를 받게 되는 거죠. 무이자 할부 말고 우리가 이자를 받는 할부 판매도 있잖아요. 그죠? 이러한 경우에는 매출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매출 애누리는 매출에서 빠지는 금액이죠. 그 다음에 환입 반품 빠지는 거고요. 할인액도 빠지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포함되지 않고 오히려 공제하는 금액으로 들어가야 돼요. 차감시키는 금액 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항목이 아닌 것. 이번에는 과세 표준이 아닌 것 봐주시면 돼요. 1번 재화의 수입에 대한 관세, 개별 소비세, 주세. 자, 얘들은 과세 표준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할부 판매 이자. 우리 아까 어떻게 하기로 했죠? 과세 표준에 포함시키기로 했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지급 지연으로 인해서 받는 연체이자. 자, 3번 우리 연체이자 있죠? 얘는 과세 표준으로 보지 않아요. 매출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외상으로 매출을 했고요. 100만 원. 3개월 후에 받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계속 늦게 주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늦게 받은 만큼 이자를 받아야겠죠. 그죠? 연체이자. 그럼 이 연체이자를 매출액으로 볼 거냐? 근데 연체이자는 과세 표준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돈을 늦게 줘서 이자를 받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더 붙이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주의하실 점은 할부 판매 이자와 연체이자 이 두 개를 잘 구분해 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대가의 일부로 받는 돈을 받았대요.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도 과세 표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 3번. 연체이자는 과세 표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도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항목, 할부이자, 그 다음에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교육세 얘들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과세 표준에 공제하지 않는 금액, 빼지 않는 금액은 판매 장려금, 하자 보증금, 대손금. 그 다음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포함하지 않는 금액은 요거는 아예 차감시키는 금액이죠. 그죠? 차감시키는 금액은 매출 할인, 애누리 한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 잘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3번 볼게요. 자, 우리 부가세 매출 세액은 얼마인가? 자, 총 매출액, 매출 애누리는 빼기로 했죠? 차감시켜 주고요. 판매 장려금은 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공제하지 않는 항목으로 들어갔었죠? 그럼 두 개를 빼시면은 1,700이고요. 매출 세액을 물었기 때문에 10% 하셔서 정답은 4번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특히 이런 문제 푸실 때요. 다른 항목들은 그냥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시고요. 총 매출액에 우리 매출 애누리 회계할 때 썼죠? 반품한 거, 그 다음에 할인 깎아준 거 얘들만 차감시켜 주시면 돼요. 매출액에서. 나머지는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볼게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다음과 같을 경우 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부가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자, 우리 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되는 거래들을 한번 골라볼게요. 자, 내국 신용장. 자, 내국 신용장은 국내 수출이었죠? 그러면 우리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셔야 돼요. 자,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해 주셔야 되고요. 자, 직수출은 발급하지 않습니다. 자, 부동산 임대 용역. 자, 월세 거래가 있었다. 세금 계산서 발급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간주 임대료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증빙이 없어요.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견본품. 자, 예를 들어 우리가 화장품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그 화장품 견본품 작은 거 있죠. 얘를 공짜로 제공했대요. 자, 얘들은 부가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된다. 내국 신용장, 부동산 임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그럼 두 개 합쳐주시면 3,700,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자, 부가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우리 매출액. 자, 매출액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고, 대손금, 얘는 매출액에서 빼지 않습니다. 판매 장려금도 빼지 않습니다. 매출의 누리 빼기로 했죠. 자, 빼시면은 4,800만 원. 2번이 정답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누리, 매출 할인, 그 다음에 매출 환입 이 세 가지만 빼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아예 무시를 해주셔야 되고 특히 대손금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부가세 부속서를 작성할 때 매출액에서 대손금 이렇게 차감시켰던 거 기억나요? 매출세액에서 바로 차감하는 게 아니라 대손금 차감하는 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차감하지 않고 부가세 신고할 때 대손금 공제가 따로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과세 표준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나머지 파트는 다음 시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